남의 속 긁는 무례한 사람들 상황별 대처 방법 5가지.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무례한 사람들로 인해 아주 불편한 상황을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의 속을 긁어놓는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예시와 함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황 평가하기. 첫 번째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비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는 먼저 그 상황이 정말로 무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잘못된 해석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의사소통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무례한 행위라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차분하게 대응하기. 두 번째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향해 부정적인 댓글을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과나 설명을 요청하는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면 답변을 하지 않고 댓글을 무시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건설적인 피드백 제시하기. 세 번째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사가 프로젝트 회의에서 당신의 작업을 비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는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사에게 정중하게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논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경계선 설정하기. 네 번째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농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행동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런 농담이나 행동이 계속될 경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세요. 5. 전문가와 상담하기. 5번째,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이나 무례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상담사나 치료사는 당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무례한 행동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에 웃으며 대처하는 5가지 방법. 이어서 무례한 말에 웃으며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남의 속을 긁어놓는 무례한 말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 붉히며 화낼 수도 없고 불편하고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디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상대방과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라. 대화 중에 비꼬는 듯한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대화 주제는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니 째째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마음이 분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한 질문을 던져 상대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땡땡 씨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라고 할 때 원래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죠? 라거나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라고 되물으세요.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는 흥분하지 말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말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처할 때에는 담담하고 차분한 태도로 최대한 감정을 싣지 않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하라. 솔직하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반응입니다.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것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이므로 대체로 그걸 듣는 순간 사과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심각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고객이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나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 말씀이 상처 주시네요와 같이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할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되물어서 객관화하라.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 반응했더니 내가 너무 예민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에게 초점을 돌리는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배는 다른 사람 말에 상처를 안 받으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10중 8구 다른 사람 말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흘려들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선배 말을 신경 쓰지 말고 흘려들어야겠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능글맞은 태도와 유머로 무성의하게 대응하라. 무례함에 유머로 대응하는 것은 최고의 경지입니다. 유머는 나는 당신 정도에 휘둘리지 않아라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안 해? 라고 물으면 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 100만 원 내실 거죠?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일이 왜 이렇게 느려? 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제 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응수하세요. 약간의 능글맞은 태도와 미소로 무성의하게 농담하듯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내행하는 정도로 의사를 표현하세요. 만약 애정이 없는 잔소리라면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용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시대착오적인 말이나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우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세요.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과 연습이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해보세요. 다섯째, 무례함은 무례함으로 반응하라.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가끔은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이 범하는 무례함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일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야 라는 단호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튕겨버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의 핵심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라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신지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시네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말씀을 다 하시네요.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요. 와 같이. 상대의 말이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으로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법은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의 말투에 맞게 표현이나 어투를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례함을 겪는 경우가 매일 일어나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순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례한 상황을 그냥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실전에서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분하거나 정색하지 않고 담담하거나 웃는 얼굴로 대처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상으로 남의 속을 긁어놓는 무례한 인간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